1일 토요일입니다. 벌써 10월 달이네요. 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갑니다. 지금 저는 방금 또 어저께 샌프란시스코를 갔다가 출장을 갔다가 막 돌아와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한동안 뭐 이런 어, 뭐 소셜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생각도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어저께 금요일이죠. 미국 시간으로 제가 딱 떠나는 그 날에 테슬라 AI 데이를 했는데, 어, 그 AI 데이를 제가 뭐 다 보진 않았어요. 근데 안 봐도 전 8K 비디오였던 게 어, AI 데이 취지 자체가 그 사람을 뽑기 위해서 우리가 테슬라가 이런 걸 만들고 있다라고 해서 보여주는 그런 이제 행사지, 뭔가 정말 그 완성된 제품을 내놓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테슬라 자체가 어 다른 하드웨어,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거나 또는 이렇게 로봇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랑 확연히 다른 게, 테슬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좀 실리콘밸리 스타일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회사에 더 가깝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완성된 제품을 내놓기보다는 일단은 어, 내놔요. 일단은 제품을 가장 기초적인 거를 만들어서 내놓고 시장의 반응을 테스트를 합니다. 마치 리트머스지에 테스트를 해서 이게 뭐 염기성인지 뭐 그런 거 테스트하듯이 과학 시간에 테스트를 해봐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거를 유식한 단어로는 Minimum Viable Product라고 해가지고 MVP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능을 담은 그런 제품을 내놓아서 시장한테 던져놓고 자기 검열하지 않고, 자기 검열을 하면 완벽주의에 빠져가지고 아무런 행동을 안 하고 실행을 안 하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생각할 때 시장이 이거를 원하는 것 같아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시장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이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터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터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뭐 말콤 글래드웰의 그런 책으로 유명해졌는데, 사실 만시간을 투입해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고 만 번의 업그레이드를 해야, 그러니까 이터레이션을 해줘야 이제 계속해서 발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저도 뭐 옛날에는 뭐 스크립트를 쓰고 그랬지만, 보니까 그냥 저는 그냥 외국 팟캐스터들이 많이 하는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컨셉이 더 맞다고 제가 판단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죠. 다들 어차피 유튜브는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걸으면서 들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오디오 중심으로 가야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마켓에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테스트를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음. 그래서 어저께 저도 이제 좀 피곤해서 그 앞부분을 만 보고는 이제 저는 이제 들어갔는데, 그리고 이제 글들을 읽고 그랬었어요. 이 로봇 자체가 처음 딱 나왔을 때 저도, 야 저거는 좀 너무 허접해 보이는데, 약간 그런 인상을 저도 받았거든요. 막 이렇게 걸어 다닐 때도 약간 좀 약간 걷는 게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그리고 나왔을 때 좀 천천히 걸어 나오는데, 이제 그 나중에 그 발표에서 이제 그거를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에 대한 설명을, 그러니까 이게 첫인상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 뒤에 말했던 것들을 다 까먹는 것 같아. 특히 이제 뭐 이렇게 기술 쪽에 별로 흥미가 없으시거나, 또는 이제 그런 기술에 대해서 잘 이렇게 뭐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뭐 그렇게 그쪽에 전문가는 아니지. 그러니까 솔직히 그쪽에 전문가들이 별로 없어요, 세상에. 다들 이게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그것에 미쳐 있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물론 다들 뭐 익사이팅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어 아무튼 그거를 돌아가게 하는 그것,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보지 못하고 하드웨어를 이제 꽂혀가지고,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거 보면 뭐 강아지 같은 거 개 만들잖아요. 개그막 네 발로 막 뛰어다니고 깡충깡충 뛰면서, 그런 기술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렇게 로봇이 잘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공부했었을 때 대학교에서 제가 이제 인지과학이라고 이제 AI를 공부했었을 때는 어 그 문을 열지 못하거든요. 잘 문을 열지 못해서 막 로봇이 쓰러지고 그런 걸 많이 보여줬는데, 이제 그런 기술들이 어 불과 제가 졸업한 지 4년밖에 안 됐는데도 막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문도 제가 알아서 열고, 계속해서 이제 데이터를 축적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또 똑똑한 사람들이 들러붙으니까 막 이게 계속해서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테슬라가 하는 거랑 다른 회사가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냐면, 테슬라는
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한다. 시장에서 이 물건이 과연 가치가 있을지를 테스트를 하고 이런 어찌 보면 AI 데이가 이런 무슨 공개 시연 행사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걸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만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혹시 관심 있으면 이쪽에 똑똑한 애들 다 모여라 해가지고 그 옛날에 초등학교 때 막 손 들어가지고 그 엄지 손가락 손 들면 애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걔 손가락 다 잡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손 잡는 거랑 다 와라고 어벤져스 소환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 약간 드래곤볼로 따지면 이제 손오공이 원기옥을 날리기 위해서 원기옥을 날리기 위해서 이제 다 모이는 거죠. 아무튼 제가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제가 항상 답답한 게 뭐냐면 99%가 놓치는 게 뭐냐면 어 그러니까 99%의 그런 제라미 리프킨의 그런 표현을 빌리자면 잉여 인간과 0.9%가 0.1%의 천재 그리고 0.1% 알아보는 그 천재를 알아보는 또 다른 이제 현명한 사람들 이제 저는 이제 0.1%는 아닙니다. 저는 그거 알아요. 근데 0.9%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잉여 인간인데 이런 이제 새로운 행사가 나올 때마다 그게 너무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의 상상력이 낮구나. 이게 우리가 벤처 투자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말씀을 잘 들어보면 상상력을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식의 경계를 허물고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그런 분야에 함몰되지 않고 계속해서 경계를 뛰어넘어서 사고할 수 있으려면 기초가 일단 탄탄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어떤 뭐 그렇다고 소설을 쓰라는 건 아닌데 나 스스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 비즈니스는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또는 이렇게 된다면 또 어떻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 교육을 받은 특히 이제 대학 교육을 받고 또는 대학원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잘하는 게 뭐냐면 비판하는 걸 잘하거든요. 비판하는 거를.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게 꼭 나쁜 게 아닌데 왜 안 될지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잘 알아요. 왜 안 될지. 그게 특히 이제 직장 생활 오래 하거나 이러신 분들의 또 특징이기도 한데 왜냐면 그렇게 해야 결국은 이제 그 특히 기업이 커질수록 안정지향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배가 크기 때문에 한 번 선회를 잘못해 버리면 뭐 예를 들자면 그 극단적인 예를 들어 LG가 뭐 스마트폰 했다가 10년 뒤가 되어서야 이렇게 이제 배를 꺾듯이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꺾는 게 배를 꺾는 게 이게 큰 화물선이기 때문에 큰 기업이 어떤 방향을 설정했을 때 이렇게 갔을 때 잘 될 겁니다. 해도 계속해서 이렇게 그런 크나큰 이제 비판과 그리고 그런 저항에 맞대일 수밖에 없는 게 이미 그런 이 관성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큰 기업을 다니고 또는 이제 그런 기업일수록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고 왜냐면 이 큰 유조선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이렇게 안 될 것 같으면 다 커트를 하는 거죠. 무조건 다 커트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괜히 됐다가 괜히 했는데 안 되면 그 돌아오는 그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죠. 그래서 거기서 어찌 보면 이제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 기업들이 이제 기회를 엿보는 거죠. 이제 그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빠른 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빠른 요트예요. 빠른 요트이기 때문에 막 방향을 쑥쑥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배트를 그 배를 탄 사람 자체가 멀미가 심하기도 한데 또 그 작은 요트를 몰기 때문에 또 꿈이 원대해. 나도 저 요트를 타고 있지만 지금은 그 요트가 뭐 큰 배에 합류를 하든지 아니면 그 큰 배처럼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그런 이제 그런 싸움을 이제 스타트업들이 하는 거고 물론 이제 99%가 망하죠 스타트업이. 그런데도 저는 이제 스타트업 얘기를 왜 계속 꺼내냐면 이 테슬라가 스타트업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DNA가 남아 있고 그 DNA를 너무나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고 그리고 그 밑에 앤드류 카파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너무 잘해 이런 일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뭐 물론 이제 다 공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아낌없이 공유하는 기업이 테슬라밖에 없다. 제가 지금 테슬라를 많이 투자하고 있지 않은데도 애정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정말 이 21세기에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야 될지를 잘 간파하고 있고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잘 가르쳐 주지 않을
여러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고 뭐 일론 머스크라는 CEO가 뭐 트위터에서 마케팅 팀도 뭐 따로 없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알아서 마케팅을 해주고 디센트럴라이즈 되게 탈중앙화 되게 그리고 요번에 이 로봇을 만들어서 결국 이제 이게 CNN 기사인데 어제 나온 거는 이런 애였어요. 우리는 이거를 기대했단 말이야. 왜냐면 2021년도에 컨셉이 이건 컨셉이에요. 컨셉은 이렇게 이런 걸 만드는 거고 이제 아이디어하게는 이런 걸 만드는데 지금 이제 나온 거는 좀 이렇게 생겨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이제 모터가 작동하고 배터리는 뭐고 여기 안에 또 들어가는 그런 GPU라든지 이런 시스템 뭐고 막 이런 걸 다 보여줘. 그러니까 뭐 아무튼 사람으로 따지면 뭐 좀 약간 좀 잔인하긴 한데 안에 있는 내장 기관들을 다 보여주는 거야. 그냥 관절이랑 그런 것들을. 근데 나중에 여기서 이제 살을 덧대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저께 보여준 거였고 아무튼 많은 이제 이런 기사들을 그냥 대중적인 매체 기사들을 보면 이렇게 실망한 것들이 많고 저 역시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뭐고 싶어서 이런 전기 줄이 막 이렇게 달려 있는 이런 거를 보면서 좀 약간 이거 잘못되면 좀 이게 잘못될 수 있겠다.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뭐 자기 합리화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뭐 테슬라에서 많이 돈을 빼서 비트코인으로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오히려 이 옵티머스라는 것이 나와서 또 어떻게 또 세상을 한번 또 뒤집을까를 어,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로봇을 만들어서 뭐 여러 가지 상상력을 펼칠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 인간은 항상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것을 놓칠까봐 후회를 많이 하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침으로써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상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왜 이렇게 자동화 기계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공장에서 다 이제 그렇게 보내고 그랬었을 때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해서 막 기계를 부수는 막 그런 운동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운동을 했고 또 뭐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큰 운동은 이제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왜 뻘짓이냐면 결국 이제 무엇인가를 내놓고 가야 되거든요. 이게 결국은 미시경제학에서도 말씀하는 트레이드 오프라고 무엇인가 내놓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어떤 것을 교환함으로써 더 큰 것을 얻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안에 이제 토끼를 잡고 있고 저기 숲풀에도 토끼가 아닌가 아무튼 뭔가 푸드득거리고 있어서 그걸 잡으려다가 이제 둘 다 놓치듯이 지금 이런 로봇이 나옴으로써 내 직업이 사라진다가 아니고 새로운 직업이 생긴다고 생각해야 돼. 만약에 우리가 옛날에는 그 동굴에서 불을 지피는 사람이 기술자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불을 지키는 사람이 원시 시대 때. 그 불을 지키는 사람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불을 어떻게 이제 그 아궁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제 이렇게 잘 보관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거를 그게 거의 뭐 지금도 내려오고 있고 그 방법이 전 세계에서 그런 기술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기런 다른 이제 기술에 의해서 대체되고 뭐 좀 더 가까운 예로는 타이핑 치던 분들이 이제 다 없어지고 이제 초등학생들도 타이핑을 칠 줄 알고 그리고 저는 이제 결국 코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약간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대체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사람이 또 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람이 코딩한 것을 또 기계가 더 코딩을 더 잘해서 더 좋게 또 만들 수 있겠지만 제로 투 원의 기술은 글쎄요 과연 뭐 제로 투 원의 기술도 뭐 모르죠. 그거는 어떻게 될지 저도 뭐 장담 못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하드웨어 로봇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결국은 이 하드웨어 로봇이 인간이 갈 수 없는 곳에서 일을 할 거예요. 결국은 인간이 갈 수 없는 곳에서 일을 착실하게 해서 아마도 뭐 달에 기지를 세울 때도 인간이 가서 설치를 하고 그러면 밥도 먹여야 되고 잠도 재워야 되고 또 뭐 가족이 그리워가지고 뭐 이상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막 이런 여러 변수들이 많은데 인간을 우주에 보낸다면 인간을 로봇을 우주로 보낸다면 그런
이제 인간적인 문제가 다 사라지겠죠. 거의 대부분. 기계는 그러니까 기계는 그렇게 어, 이런 감성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또 배가 고프지도 않고 물론 이제 배터리 충전해야 되고 그럴 때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인간이 하지 못하는 것들, 가지 못하는 것들에서 인간을 위해서 어떠한 그런 그러니까 기계가 기계를 만드는 일을 할 것이다. 기계가 건물을 만들고 기계가 어찌 보면 인간이 필요한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그 인간을 위한 생태계를 만드는 조물주가 될 것이다. 뭐 좀 약간 표현이 좀 거칠긴 한데 지금 표현은 어, 그런 좀 하두를 좀 던져 봅니다. 저는 결국 이것이 왜 인간처럼 생겼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들이 기술자면서도 동시에 이제 앞으로는 우리 생활에서 돌아다니면서도 이제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마치 그 영화 아이로봇처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아무튼 99%가 놓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써서 오랜만에 또 유튜브도 또 찍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좀 더 이렇게 귀하게 느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다들 이렇게 눈에 보이는 특히 애플이 그런 걸 정말 잘했어요. 애플은 소프트웨어를 또 잘 만들었지만 하드웨어를 정말 깔끔하게 잘 만들었죠. 특히 뭐 그거는 뭐 스티브 잡스의 그런 또 영향이기도 하고 또 그 옆에 또 일했던 디자이너들이 또 뛰어난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어, 그런 디자인도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 애플이 돈을 벌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을 벌었던 것은 소프트웨어였다. 하드웨어가 아니고. 그냥 로고가 박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애플이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 같고 그렇지만 애플 제품을 잘 보시면 디자인은 캘리포니아 이렇게 써놨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 디자인했고 만드는 것은 중국에서 만들었다. 외주를 줬다는 거죠. 네. 그 이게 저는 박경철 선생님의 W 강의에서 이제 많은 영감을 받았는데 특히 이제 1900년대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에 그때 당시에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한 10명이 나왔어요. 에디슨 뭐 저기 앤드류 카네기 그 외에 또 뭐 페니실린 개발하신 분 아무튼 뭐 장난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그때 그 빅토리아 시대 끝무렵인가요? 아무튼 빅토리아 시대에서 이제 세계 1차 대전을 가기 전에 그때 정말 천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분이 이제 헨리 포드고 헨리 포드가 또 나왔을 때 또 로펠러가 있었으니 그 로펠러는 무엇을 간파했냐면 자동차를 굴러가게 하는 그것에 투자하기를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는 분은 자동차 회사에 투자를 했다면 아마도 돈을 그렇게 많이 못 벌었을 건데 왜냐면 이제 그거는 보이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제 투신을 하고 막 이제 막 뛰어든단 말이에요. 그 투자든지 뭐 아무튼 그 직업에. 근데 그걸 굴러가게 하는 아주 기초적이고 정말 보링하고 지루한 그것을 봤던 사람이 록펠러였단 말이에요. 전기 전기래 석유를 보면 석유 이분은 석유를 통해서 떼돈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만드는 이것을 굴러가게 하는 그게 뭘까? 소프트웨어거든요 결국은. 테슬라가 저는 지금 궁극적으로 무슨 짓을 하고 있냐고 생각이 드냐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하드웨어 기업으로 보는데 소프트웨어 기업이란 말이야. 테슬라는 궁극적으로 이것은 마치 애플을 하드웨어 기업이라 하는 것이랑 똑같다. 애플은 소프트웨어 기업이지 하드웨어 기업이 아니고 또 네트워크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네트워크 효과라고 이제 그 네트워크 안에 들어온 사람이 그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익을 증폭시키는 그것을 네트워크 효과라고 부르는데 이 네트워크 효과를 이해했던 분들이 이제 페이팔을 창업한 페이팔 마피아 그러니까 피터 틸 그다음에 그 리드 호프만 그리고 맥스 레바친 뭐 다 이런 그 뭐 또 일론 머스크도 그 이제 그쪽에 이제 그 같이 창업을 했죠. 그랬던 사람들이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서 너무 잘 이해를 하니까 뭐 소셜 미디어 같은 링크드인을 만들고 또 이제 페이팔에서 또 팔란티어가 나오고 막 이랬던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이 테슬라가 하는 것도 결국 이 로봇의 원가가 그러니까 원가를 그 파는 가격이 매우 낮을 자동차보다 더 싸게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이 로봇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면서 그 로봇이 어떤 행위를 하면서 뭔가를 배우겠죠,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또 데이터를 가지고 또 무슨 다른 것들을 하겠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 기지를 만들거나 또 화성의 기지를 만들 때 이 로봇을 일단 한 로봇 군단을 보내가지고 로봇이 알아서 건물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로봇이 건물을 지은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뭐 이렇게 건물 안에서 또 서빙을 하거나 또 그랬던 것들을 또 로봇이 또 하게끔 만들 것이고. 아,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거는 그냥 딱 봐도 8K 비디오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거는. 아무튼 그렇게. 근데 그런 로봇이 굴러가게 하는 그게, 물론 이제 볼트도 쪼이고 뭐 나사도 쪼이고 뭐 그러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소프트웨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한국 분들이 자주 하는, 그러니까 특히 어르신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한국은 특히 이제 그 하드웨어를 통해서 성장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전문가라는 분들이 하드웨어 쪽에 치중이 많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또 네트워크 효과를 만드는 그런 기업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하다 진짜. 근데 실리콘밸리에서 1990년대 말부터 또는 초기부터 인터넷 사업을 했던, 이런 인터넷 사업을 했던 분들, 그게 일론 머스크를 대표되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걸 잘 하는 게 뭐다? 소프트웨어 만드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만드는 거.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는 또 재밌는 게, 전 세계 어디에 그 내 물건이 퍼져 있어도 업데이트가 다 돼. 싹 다. 그러니까 애플이 위대한 이유가 뭐냐면, 그 하루아침 딱 자고 일어났는데 그냥 버튼 한번 딱 눌리면 내가 업데이트했던 걸 싹 다 퍼지는 거야. 바이러스처럼. 바이러스가 막 팍 퍼지는 거야, 이게. 테슬라도 이제 그렇게 바뀌는, 뭐 그렇게 이미 바뀌었고, 이미 그 여러 이제 FSD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테슬라 이제 저기 뭐 프리몬트에서는 이제 로봇을 만들면 어스틴 본사에서 만들면 퍼지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상상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그게 좀 저는 좀 요번에 뭐 이렇게 트윗도 보고 그러면 아무튼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 보면. 뭐 저야 좋죠. 네, 저는 이제 뭐 물론 저는 테슬라를 좀 들고 있었다가 요번에 비트코인 많이 떨어지면서 그거 산다고 이제 많이 이제 정리를 했지만, 그래도 계속 뭐 특히 은퇴 계좌에는 계속 들고 갈 것 같아요. 테슬라는 제가 봤을 때 제가 나이가 들어도 노년이 되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는 방향을 보면.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뭐 시장 상황도 안 좋고 뭐 아무튼 말도 많은데, 저는 요즘 좀 글쎄요, 이런 주식 투자 또는 코인 투자 이런 데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저를 위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특히 커리어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신경 쓸 틈이 없고, 이렇게 근데 가끔씩 재밌는 것들이 나오면, AI 데이터 뭐 이런 게 나오면 또 그걸 보면서 또 저 스스로도 한번 반성을 해보고, 또 저 역시 잉여 인간이기 때문에 또 어떤 잉여의 짓을 하고 있을지. 아무튼 이 그러니까 자동차를 굴러가게 했던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게 석유였고, 테슬라 로봇을 굴러가게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다. 테슬라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동차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로봇을 원래부터 로봇을 팔았던 회사인데, 이제 이 로봇이 우리가 아는 로봇 태권브이 건담이 아니고 사람처럼 생긴 로봇을 안 내놓을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결국 내놓았고, 작년에 컨셉을 보여줬고, 올해 그 컨셉을 바탕으로 이제 만들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미니멈 바이블 프로덕트 MVP를 보여줬고, 그 MVP 위에서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해서 결국은 테슬라는 하드웨어도 만들고, 하드웨어를 만들면서 소프트웨어를 팔아먹는 그런 획기적인 회사가 될 것이다. 즉 헨리 포드랑 록펠러를 합쳐놓은 그런 회사가 등장했다. 그래서 테슬라는 내가 주식을 투자한다면 꼭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